우리가 소망했던 대한민국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고 침몰해 가던 대한민국이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러분들께서 바꿔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산 집회에 대한 후기,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달라지고 있는지 세 가지가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불과 3일 만에. 첫 번째가 지난 주말에 그 광장뿐만 아니고요. 그 옆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그리고 맞은편에 차이나타운까지, 그리고 지하철 여기도 꽉 찼고 부산역은 너무 사람이 많아서 무정차 통과했어요. 그날 제 경호하시는 분이 경찰 한 10여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경찰 간부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가 평생 동안 이렇게 부산에서 경찰하면서 시위 집회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거 처음 봤대요. 최소한 20만 명은 넘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한 20만 명 정도 있었고 매일신문하고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이 매일신문만 해도 13만 명, 그리고 그 외의 채널에서도 수만 명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꽃보다 전환길에서도 현재 오늘 130만이 넘었더라고요. 조회수가요. 실제로는 최소한 300만 가까이가 이제 이 부산 집회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날 제가 놀랐던 것은 첫 번째, 인원이 너무 많았고요. 두 번째는 비 오는 가운데서도 3시간 동안 자리를 안 뜨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애국가 부를 때도 저도 눈물이 났었고요. 정말로 위대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 이렇게 많구나. 제가 후기 보고 알았거든요. 전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전국 방방곳곳에서 모였어요. 위기감 속에서 대한민국 살리자, 이래 모인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진짜 존경스러워. 이 감동은 이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번 주에 있을 우리 동대구역에서 모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혁명 중에 있습니다. 그 혁명이 뭔데요?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평화 시위,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대구에서 집회 끝나고 나면은 쉐기를 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바로 그 부산 집회가 끝나고 3일 동안에 3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3일 만에. 뭔데요? 첫 번째가 어제 오늘 이렇게 여론조사가 다 또 발표가 났어요. 이제 설 연휴가 끝났으니까. 거기에서 여론조사 기간에 다 똑같이 나온 게 뭐죠? 바로 대통령 지지율 50% 확실히 넘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제가 60%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 현실이 되었지요. 여러분, 대통령 지지율이 60% 넘어가면 절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있죠.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몇 %인지 아세요? 5%, 7%, 6% 이랬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탄핵을 원하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심판하겠어요? 8명 중에서 100% 다 탄핵 인용을 시켰잖아요. 8명 전체가. 국민들이 원하니까 헌법재판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야, 갇혀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었잖아요. 60% 가면은 100% 직무복귀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 이제 국민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원하는데 감히 헌법재판소가 뭔데요? 에? 그러려면은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이 있잖아요. 모든 국민이 원하는데 뭘? 그럼 무조건 100% 탄핵 기각시키고 대통령 직무복귀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가지 앞으로 또 해야 돼요. 뭐요? 지지율을 60% 확실하게 올리고, 두 번째는 집회에 참석해서 그 헌법재판관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국민의 뜻이 이거고 직접 민주주의가 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변화가 뭐예요? 헌법재판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제 오늘 가장 큰 뉴스 탑 용어가 뭔지 아세요? 마흔혁이었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마흔혁,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8명이잖아요. 그 중에 1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 주도해가지고 국회의장이 빨리 임명해다오 했는데, 어제죠. 2월 3일 월요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람을 임명할까 말까인데, 마흔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이자 역시 또 그 악명 높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아닙니까? 임명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죠? 뉴스 보셨죠? 원래는 임명 기각이 돼야 되는데 보류시켰어요. 그 보류라는 것은 그것도 결정하기 2시간 전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제 뉴스에 난리 났잖아요. 헌법재판관들끼리 결정했으니까 바깥으로 유출은 되지 않았지만 많은 언론에서는 뭐라고 예측하느냐 하면
이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죠. 쉽게 말하면 양심적인 헌법재판관 4명, 좌파 쪽 4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40역을 임명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첫 번째 추측 가능한 거는 이쪽에서 뭔데 이거? 국민들이 지금 저렇게 우리 헌법재판소를 불신하고 있는데 이래가 되겠는가 해가지고 이분들이 우리가 때려치우자 사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제가 이따가 이야기할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이 야 이러다가 우리도 큰일 나겠다. 자기들도 위태위태하니까 결국은 40역에 대한 임명이 보류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임명되지 못합니다. 두고 보지 말고 우리가 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이것을 헌법재판소의 불의한 재판관을 국민들이 알려야 됩니다. 이런 거를 기존 우리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기성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요. 그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러면 야, 왜 헌법재판소를 흔드냐? 야당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앞으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거라는 걸 미리 말하는 거냐 하는데, 국민 여러분 아셔야죠. 야당도 답변해야죠. 자, 당신들이 추천했던 헌법재판관들 어떤 사람인지 문제가 없는 사람을 임명했으면 괜찮을 거 아니야.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우리 눈치를 보면서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런 헌법재판관들이 여전히 재판회피 신청하지 않고 우리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 집회가 더욱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보수와 진보 싸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붕괴되느냐,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의 전쟁입니다. 과거 독재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2030 세대들이 살아갈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공이잖아. 선진 21세기 첨단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 바로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런 이런 자유함이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낼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도 100%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유는 이런 말이 있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언론이 편파 방송하고 있고 꼼수꼼수 했지만 우리는 제가 지금 얻을 게 뭐 있는데요. 많은 손해보기도 진실을 알리잖아요. 제 제자들 2030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진실로서 싸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기 대선 없습니다. 3년 뒤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나면은 그때 있게 될 겁니다. 다시는 최소 양심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고 그리고 직무 복귀시키는데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시는 것이 저는 그나마 국민들께 지지를 받고 그래도 용서받는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언론인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더 잘 보도해달라는 말 안 합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축소 보도하지 마시고 모인 있는 그대로 좀 보도해 주세요. 그 진실되고 국민한테 알려주는 것이 언론 정신 아닙니까? 저는 다음에 만약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대구 집회, 광주 집회 있는 그대로 안 보여주고 만약에 축소 왜곡 보도하다면 다음 제가 이 영상에서 어느 방송인지 정확하게 역시 국민들께 알리겠습니다. 그것 또한 저희 역할입니다. 2030 세대들에게 더 이상 기성언론에 속지 말라고 저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2025년 다가오는 이번 주말입니다. 2월 8일 동대구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로 시내는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동대구역 광장에 모이도록 하고요. 동대구도 고 광주도 다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광주에 특히 전라도 여러분들 민주화 운동에 우리 그 장소가 광주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비상계엄과 탄핵정부 속에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치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지고 사회 갈등이 심해진다는 것도 직접 똑똑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40, 50 세대, 60 세대들, 70 세대들은 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 세대가 보다 살기 좋은 민주화된 나라에서 살고 수 있도록 한 번 더 우리가 또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2025년 동대구역에서 이번 주말에 그리고 광주 집회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